안녕하세요. 3월 19일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자고 일어나니까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다행히 그렇게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빠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럴 만한 게 그동안 별로 반등도 세지도 않았고 여기서 더 빠질 거리도 없었죠. 그래서 지수 자체는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작은 하락폭은 아닙니다. 최근에 워낙에 이게 등락폭이 커서 그렇지 이것도 작은 하락은 아닌데 그거에 대비해서 특정 종목이 특정 분야가 월등하게 빠지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상승이랑 하락 종목도 전반적으로 하락이 더 많긴 했지만 크게 치우치거나 하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네, 저가 장중에는 시작할 때 이제 1.4%까지 빠졌다가 마지막에는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죠. 이게 어제 장중에 우리 3시 반이 요쯤이잖아요. 이거 장 끝나고서 채권이 갑자기 채권 금리가 1.7% 넘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좀 안정이 된 모양새인데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건요. 누군가가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채권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말씀드렸죠.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은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건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매도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도 어느 쪽으로 건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보시면은 얘는 오히려 마지막에 이렇게 말아 올릴 때 플러스로 전환을 했어요. 상승 하락 종목이 더 많긴 했지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간대별로 보시면 이걸로 먼저 볼게요. 코스피는 왼쪽이고 코스닥이 오른쪽인데 이렇게만 봐도 코스닥이 더 셌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일봉으로 보시면은 비교해 볼게요.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코스닥은 좀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반등에 의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좀 하락이 나온 날도 중간중간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코스닥이 점점 코스피보다는 탄력을 더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새로운 건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코스닥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동시호가 때는 코스피는 좀 던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쪽은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나? 이걸 한번 보면은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좀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도 오늘 좀 크게 던지는 모습이었죠. 연기금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연기금도 잠깐 한 이틀 사는 것 같더니 계속 또 팔고 있어요.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세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체크해드리는 게 선물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매도 쪽 물량을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쌓여있는 그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강력하게 매수하실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하는 걸 권장을 드린다 라는 말씀 계속 드렸죠. 그리고 옵션만 놓고 보셔도 콜옵션 팔고 풋옵션 사고 이거는 좋은 신호는 절대 아니죠. 그 외국인도 결국에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네들이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좀 매도 쪽에다가 물량을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진짜 어떻게든 하방으로 풀베팅을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예측이 어려울 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순간에 그때도 수익을 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만 보고서 너무 풀로 주식을 다 던져버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비중을 여기서 무리하게 풀베팅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죠. 이런 거 보고서 만약에 오늘같이 코스닥 종목은 조금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당하실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신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용 비중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시는 정도로 참고를 하실 만한 그런 지표인 거지 이런 거 참고해서 이제 지금 주식을 다 던져야 되나 이제 하락장이 나오나 이런 거 판단하시는 지표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대별로도 한번 같이 볼게요. 시간대별로 보시면 코스피는 개인 오늘 대단했습니다. 1조 6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팔고 그 돈으로 산 것 같아요. 참 이분들 대단합니다. 근데 어쨌든 SK 바이오사이언스 팔고 나서 이제 그 환불금 들어온 거 이제 총알 장전하고 있다가 그걸로 많이 사기도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죠.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해서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관도 연기금도 한번 볼까요? 연기금도 코스닥 쪽에서는 좀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계속해서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일단은 요거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조금 이따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기관별로 보시면 이렇게 연기금이 이틀 좀 사나 싶더니 결국 다시 팔아버렸죠. 외국인들은 지금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린다기보다는 그날그날 좀 분위기 봐서 샀다 팔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좀 재미없는 장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따가 좀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파월 형님이 다음 주 월, 화, 수에 연속으로 등판을 하실 예정이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결정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오늘까지는 뭐 재미없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그렇게 큰 변동성을 여러분들께서 온몸으로 다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재미없게 지켜보시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정도만 그냥 뭐 언제 팔까, 그리고 그 판돈으로 주말에 뭐 맛있는 거 사 먹을까, 그거 고민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요 예탁금이 좀 빠졌고 신용잔고는 좀 늘었고 뭐 좋은 신호는 아니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뭐 금액 정도 변동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 때부터 요거는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나 뭐 이런 걸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표가 안정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무난하게 따상상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19만 원부터 가더니 뭐 흘러내렸죠.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뭐 주식에는 100%라는 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장중에 잘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응 방법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길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서도 대응을 못 하신 분이 계신다. 그런 분들은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따상상상 노린다는 제 동생은 아직도 안 팔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무슨 뭐 끝나고 나서 뭐 3시 40분인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형 이게 무슨 일이고 이러면서 이게 카톡이 왔습니다. 왜 파란불로 바뀌어 있냐고. 그럼 뭐 자기 팔자죠. 저는 뭐 분명히 이거 얘기해줬는데 지가 뭐 따상상상까지 노리겠다고 하니까 뭐 팔든 말든 그건 알아서 잘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는 어느 거였냐면 매수 대기 물량을 일단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 거래량 보실 때 거래량이 그 유동 물량을 넘어설 그 지점에 다가오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매도 고려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는 이게 87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매수 대기 물량도 상한가 쪽에서 650만 주가 대기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상승은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따상상까지 가지 않을까. 그 예상의 근거가 그거였는데 오늘 시작하고 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못 올라가더라고요. 어제 시장 상황도 좀 안 좋았고요. 나스닥이 좀 하락이 나오면서 그런 것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사 보시면요. 요런 게 좀 있었습니다. 어제 그 따상 나왔을 때 그 교보증권 창구로 이제 그 유통 물량이 70%를 싹쓸이를 한 이런 투자자가 있었대요. 그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53만 주 정도, 어제 85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 53만 주를 사들이고서 개장하고서 이제 대부분 다 매도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 53만 주가 한 번에 매도가 나와버리면 당연히 이제 하방 압력이 세지겠죠. 거기다 오늘 또 그 막 오류도 심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팔고 싶을 때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접속도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상승 동력을 좀 많이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10분 만에 50만 주를 매도했다. 그리고 9시 반쯤에는 다 매도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얘네가 단타 치려고 들어온 애들이죠. 어제 산 물량도 다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거고 어쨌든 그래서 뭐 상따를 통해서 얘네들이 수익을 좀 적당히 내고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다. 뭐 이거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죠. 그냥 얘네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거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 그 유통 물량이 한 850만 주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그 어제는 85만 주,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한 650만 주 정도 되는 시점,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700만 주 넘어가는 시점이 이제 시간대별로 한번 볼게요. 저는 한 요쯤 매도했던 것 같아요. 한 18만 원 조금 넘어서 좀 분할 매도를 했어요. 한 18만 원 그 전후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한 700만 주 넘어가는 시점, 그때부터 제가 매도를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으로 유통 물량이 한 바퀴 850만 주 이상 거래가 되겠구나.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그 기준점, 거기에 오늘 중으로 다다를 걸로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미련 없이 그냥 털고 나와야겠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서 그대로 실천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수익 보신 분들은 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주말에 뭐 맛있는 거
한 번씩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수익금 가지고 다 그냥 재투자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그 가족들하고 같이 행복한 식사 함께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좋은 식당 가서 한 주당 한 10만 원 이상 수익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족들하고 고급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좋은 고깃집 가서 외식하시면, 네, 뭐 그걸로 소소한 행복 느끼실 수 있는 주말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 아직 매도 못 하신 분 계시면은 잘 대응하셔가지고 뭐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동생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10만 원까지 버티겠다는데, 네, 저는 한 10만 원쯤 다시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어제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개미 발목을 잡던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이렇게 늘릴 거를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18일날 어제 밤에 나온 기사인데, 어제 오후쯤 나왔죠, 이런 기사가. 근데 이제 이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바로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참 어이가 없죠. 논의할 계획이 없다.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부각이 좀 덜 됐더라고요. 어제 이거는 그래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사가 많이 전파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호응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 이제 드디어 연기금 돌아오나 보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오늘 그만큼 부각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내 주식의 오차 이거 검토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논의할 계획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들 또 간 보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간 보다가 어느 한쪽으로 또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 정도만 얘기해놓고선 그렇게 크게 막 활활 타오르는 상황까지는 아니라서 제가 뭐 어느 쪽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이렇게 간 보기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간 보다 보면은 방향이 나오겠죠. 4월달 다가오면서 결국에 얘네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기본적으로 돈만 잘 벌면 되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이슈도 같이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 움직임은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된다면, 예, 한 번은 좀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중간중간 특이한 소식이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파월 연준 의장. 이분이 이제 다음 주 상하원 의회 출석 및 BIS 연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월, 화, 수 연속으로 등판을 하신대요. 월요일 22일 날, 그 다음에 23일, 4일 이틀 일정으로 의회 출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이 형님이 FOMC 때 대응하신 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분석을 하신 분들이 많았고, 실제로 주가가 반등을 해서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시장이 안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느낌이 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제 하락이 좀 세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좀 낙관할 만한 그런 멘트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경제 전망 자체가 좀 상향 조정이 됐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테이퍼링 논의할 시기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 단순히 전망만 놓고서 우리가 뭐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뭐 테이퍼링을 한다거나 이런 선제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점도표는 그냥 뭐 예측을 담보하는 그런 지표도 아니고 약속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고용 아직도 불안하고 경기도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멘트가 금융 안정성 유지가 필수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멘트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금리 상승이 너무 빠르다거나 아니면 시장이 불안정해진다거나 하면은 그 개입할 수 있다, 그런 여지를 남겨놨다는 멘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언제까지나 그랬든 FOMC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직접적으로 뭘 하겠다라고 얘기하기보다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도 유지하고 있다, 지금 행동에 변화를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멘트를 통해서 시장을 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조정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연준의 진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LR 규제 연장 관련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좀 굉장히 중요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준의 직접적인 정책 개입의 그 시발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단은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책에 대해서 연장을 할지 아니면 연장을 안 할지 이건 이미 결정을 했고 발표할 타이밍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게요, 요 10년 채권 수익률 차트 보시면은 이게 하루 만에 확 올랐다가
어제 6시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 장 마감하는 시점 기준에 이때보다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으로 누군가가 대량의 그 물량을 집어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서 바로 안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얘네들이 뭐 그 언지를 바꿔서 그냥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던져서 그런 상황이 왔다기보다는 그냥 특정 주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그 언급을 받았다면 동시다발적으로 던졌다면 이 정도 하루 만에 안 끝나죠. 이 정도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더 급등을 하겠죠. 이건 절대 이 정도로 안 끝나요.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끝났다가 안정이 좀 됐다. 물론 이게 어떻게 올라올지는 몰라요. 오늘 또 이렇게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이는 모습만 봤을 때는 특정 주체가 리스크를 피하려고 일단 던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안정이 되는 거 보니까 일단은 뭐 정책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 시장 간보는 것 같다라는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그 파월 의장이 아직도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발표를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유, 제가 해외 자료나 국내 자료나 분석 자료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도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거 연장할 거다, 연장 안 할 거다. 의견이 진짜 분분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물론 이제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켜보고 대응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국채 숏 세력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숏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국채 가격이 내려갈 걸로 예상한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SLR 연장, 그 규제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그 숏 했던 사람들은 물량을 바로바로 던져야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의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거는 어느 정도 지금 투기적인 움직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시면 유가도 어제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하루 만에 한 7%인가 하락이 나온 것 같은데 6%였나요? 7%였나요? 뭐죠? 60불 밑으로 깨졌죠, 한 번에. 근데 그런 게 이제 진짜 뭔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구실은 좋죠. 뭐 미국이 러시아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러시아가 증산할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가가 크게 빠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가 증산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러시아 심기가 불편하다고. 아유, 뭐 그거 그런 식으로 이제 참 잘 만들어요. 그렇게. 어쨌든 그런 것도 이게 결국 투기 세력들이 붙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등락폭이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일 뿐인 거지. 네, 그래서 파월 의장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 것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파월 의장도 이제 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개입할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월, 화, 수에 SLR 규제 연장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접근할지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규제를 연장을 할 것 같아요. 네, 연장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오늘 나온 기사죠. 네, 뭐 ITC 배터리 특허 소송. 그러니까 이건 그 기존에 있었던 소송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일단 뭐 예비 결정을 연기를 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저는 2차전지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합의가 4월 11일까지가 기한이잖아요. 그 이전에 합의가 나오면 그걸 계기로 크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물량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간수하고 계세요. 네. 뭐 작년 9월, 10월 달에 이렇게 테슬라 죄송합니다. 배터리데이. 테슬라 배터리데이 때 하락이 크게 나올 때도 지금처럼 이제 2차전지 상승 모멘텀 끝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죽는 소리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쭉쭉쭉쭉 오르죠.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상승 모멘텀으로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꼭 이게 아니더라도 지금 뭐 상승 모멘텀이 사라질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중국 쪽에 폭스바겐이 물량을 좀 밀어주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위협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상승 모멘텀이 꺾일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기존 영상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죠. 예,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잘 간수하고 있다. 비중도 크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에도 뭐 정치적인 이슈도 여러분들 참고하실 만한 거 있죠. 뭐 정치 테마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할 텐데 정치 테마주는 저는 큰 금액을 걸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한 3개월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차트를 가지고서 향후 움직임 같은 거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차트에 절대 의존하지 않아요. 한 100 중에, 그러니까 비중을 굳이 얘기하자면 100 중에 한 1, 2 정도밖에 참고 안 합니다, 차트는. 거의 참고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한번 이번 주말, 빠르면 이번 주말 중에 시간이 좀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뭐 다 해봤자 한 20개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모아서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그 보조지표가 뭐뭐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의하면 향후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걸로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그걸로 이제 수익 낸 걸로 뭘 먹을지 즐거운 상상하면서 저도 이제 즐거운 주말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재미없는 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그런 소소한 즐거움 그런 거 좀 많이 찾아보세요. 저는 뭐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막 그거 나오더라고요. 역주행 한 그 누구지? 브레이브걸스? 그 롤링 그거 영상 그게 역주행하면서 되게 재밌는 연결된 그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군인들도 장난 아니고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나름대로 그 삶의 재미를 또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그런 거 재밌는 거 하나 찾아서 보시면서 그렇게 즐겁게 하셔야 돼요. 투자도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하시면요 그럼 절대 투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다 즐겁게 하셔야 되니까 이번 주말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보내는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